안녕하세요 여러분, 탱크박스입니다. 꼭 플레이해봐야 할 모바일 명작 게임 2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지금 이 시국에 딱 맞는 게임, 전염병 주식회사입니다. 게임의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병균 또는 바이러스 등을 창조해내고 그 병으로 지구 전역을 감염시키고 인류를 멸종시키면 되는 섬뜩한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다양한 유전자 코드를 모아서 나중에는 게임을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게임 화면은 세계 지도를 두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전염병을 퍼뜨리기 시작할 국가를 정하고 그 국가로부터 점점 퍼뜨리면서 그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내가 만든 전염병을 유전자 코드를 확보해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시키는 재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진화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전염성, 증상, 능력입니다. 만약에 섬 국가에서 시작한 경우에는 한 나라 안에서 병이 끝나지 않으려면 공기 중 또는 수중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도록 진화를 시켜야 되고, 더운 나라에서는 더운 온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반대로 추운 나라에도 퍼지려면 추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줘야겠죠. 이 게임이 또 재밌는 게 게임을 하면서 중간중간 나오는 뉴스들에 따라서도 업그레이드 방향을 달리해주면 더 유리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이번 해에는 습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라는 뉴스가 보이면 습도에 강하게 내 전염병을 진화시키는 방향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게임의 적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백신입니다. 인류는 멸종을 피하기 위해서 전염병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치료제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걸 방해하기도 하고, 또 이제 치료제가 완성이 되기 전에 모두를 감염시켜서 사망시키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너무 강력한 치사율을 가진 전염병으로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치료제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돼서 지기도 하고요. 전 인류를 감염시키기 전에 숙주가 모두 사망해버리면 또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염성을 먼저 높일 것인가 아니면 치사율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요. 또 이제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요즘 이 시국에 현실의 전염병이 퍼지는 것과 꽤 유사한 진행을 보여줘서 더 몰입하면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전염병 주식회사였습니다. 다음은 제노워크입니다. 픽셀바이트사에서 만든 게임으로 비슷한 전작으로는 스페이스 마샬 1하고 2가 있죠. 일단 이 게임의 배경은 연구시설에서 사고로 인해 좀비들이 탄생하게 되고 스테이지마다 맵에 있는 좀비들을 섬멸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전작에 비해서 스토리가 많이 빈약해진 게 정말 아쉽지만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조작감이나 타격감, 시원함은 이게 무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괜찮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장점을 먼저 말한다면 바로 시원한 진행과 플레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PS 게임은 아무래도 키보드와 마우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모바일로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그런 단점을 극복하고자 장전 시스템을 없애고 탄약이라는 개념도 없앰으로써 이 단점을 극복해냈어요. 총을 난사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좀비들을 처리해 나가고 또 콤보를 올리면서 점수를 따는 재미도 있고요. 하지만 또 이게 무한 난사는 안 됩니다. 총을 계속해서 쏘다 보면 총이 과열되게 되고 그 동안은 총을 쏘지 못하고 쉬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총으로 교체해서 싸우거나요.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서 스킬도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끊김없는 시원한 액션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치료나 속도, 적 얼리기, 발열 제한, 데미지 증가 스킬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스테이지를 시간 내에 클리어하고 한 번에 콤보가 끊기지 않고 적들을 제거하는 재미도 꽤나 신선합니다. 총기도 종류가 다양하고 내 취향대로 선택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재미도 있긴 하고요. 반면에 시원한 액션에 집중하다 보니까 게임 전체의 구성은 좀 단조로워지는 그런 단점도 있었어요. 이 스테이지까지만 하고 자야지, 이 스테이지까지만 깨자 하다 보면 어느새 장비 만렙 찍고 엔딩까지 온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가성비 최고인 게임, 제노워크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성이 돋보이는 게임 프레임입니다. 이게 정말 처음에 플레이하다 보면 와, 이거 정말 신박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임인데요. 게임 진행 방식은 간단합니다. 만화책을 보는 듯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주인공이 잘 탈출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도와주는 방식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을 옮겨서 순서를 바꿔줌으로써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모션도 모션이지만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만든다니 하고 놀랐던 게임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쉽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가면 갈수록 프레임의 수는 늘어나고 가지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거를 여기로 옮기고 또 저거를 여기로 옮기고 해가지고 어떻게 게임 주인공을 목적지까지 가게 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게 되는 게임이에요. 나름 머리를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느와르적인 분위기도 되게 마음에 들고 마치 영화 한 편을 제작해 나간다는 느낌도 드는 게임 프레임이었습니다. 2도 있지만 그건 좀 너무 단순하고 별로여서 일단 리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애플 스토어의 진짜 레전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시비어드입니다. 좀 기괴해서 무섭기도 하지만 하면 할수록 이 게임만의 독특한 진행 방식과 전투 방식에 빠져들게 되는 게임인데요.
처음에 너무 매니악한 그림체랑 또 적들도 기괴하게 생겨가지고 흥미가 생기지 않다가 15분 정도 플레이하고 나니까 완전 빠져버린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스토리 배경은 지옥 같은 이 세계로 가족을 구하기 위해 간 소녀의 모험이 배경인데요. 미니맵을 보면서 터치로 맵에 구간 이동을 하고 구간마다 둘러보면서 숨겨진 아이템도 찾고 적이 나오면 그 적과 싸워서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레벨업도 하고 장비도 업그레이드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바로 전투 방식인데요. 그냥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정말 폰에서 손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전투 방식이라는 걸 플레이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만나는 적마다 전투 방식이 다 다르게 있고 방어하는 방법과 공격 방법도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돼요. 콤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막는 거를 예측하고 방향을 바꿔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고요. 또 적의 공격을 알맞게 방어도 해줘야 됩니다. 한 마리의 적을 상대할 때는 좀 긴박감이 떨어지는데 다수의 적을 이제 상대할 때가 되면 앞에 적을 상대하고 있는데 뒤쪽에 있는 적의 공격 쿨타임이 돌아와서 그 적한테 돌아가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뒤에 있는 적은 또 공격을 준비하고 어떤 적은 공격을 해서 그 공격을 막고 바로 돌아서 방어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투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적을 공격할 때 그 베는 손맛이 쾌감이 정말 대박입니다. 타격감에도 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또 이제 캐릭터를 점점 성장시켜 나가는 재미도 있고 숨겨진 아이템들로 맵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볍지 않고 무거운 느낌이고요. 눈사람 분위기가 매력적이고 가면 갈수록 극악으로 강해지는 적들, 쉴 틈을 안 주는 공격에 대응하다 보면 거짓말 안 하고 게임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정말 꼭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레전드 게임 시비어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트 그래픽의 아름다움의 끝을 보여주는 게임 소서리입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터치를 통해서 상호작용하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기기를 가로로 눕혀서 플레이하지만 전투태세나 특정 상호작용 때는 폰을 세로로 돌려서 플레이해야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플레이 방식은 그렇게 독특하진 않지만 이 게임에서 집중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폰을 꼭 껴야 할 만큼 몽환적인 BGM과 도트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이죠. 이 게임의 음악은 캐나다의 인디 로커이자 실험음악가인 짐 거스리가 맡았는데요. 게임은 둘째치고 지미를 믿고 이 게임을 구매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이 게임의 BGM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오시죠? 한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도트 그래픽임에도 전투 때 느껴지는 타격감, 그리고 기발한 보스몹의 전투 방식, 전체적인 게임의 분위기를 느끼다 보면 정말 몰입하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점 하나는 게임 내의 달 모양이 실제 현실 시간에 따라 반영이 돼가지고 변한다는 건데요. 게임에서 보름달이 떠야만 진행 가능한 구간이 있는데 스마트폰의 시간을 다르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기도 합니다. 예술성이 높은 모바일 명작 게임 소설이었습니다. 모바일 명작 게임의 마지막은 바로 러스티 레이크의 큐브 시리즈입니다. 원래 스토리는 이어지지만 모두 따로 나왔던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큐브 이스케이프로 나왔습니다. 게임은 퍼즐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스토리는 각각의 시리즈를 플레이할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스토리야? 하고 플레이하게 되지만 다양한 큐브 시리즈를 클리어하면 클리어할수록 어렴풋이 이런 스토리일 것이다 하고 윤곽이 잡히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죽음과 윤회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이긴 한 것 같은데 또 이게 파헤쳐 나가는 재미도 있어요. 이게 게임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팬층도 생기고 그분들이 또 이제 게임 시리즈의 시간적 순서도 정리를 해놓고 스토리 라인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면 좀 더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게임 전체에 깔려있는 음울한 분위기랑 또 잔인한 그런 장면도 가끔은 나오기도 해요. 그런 게 게임의 좀 더 희귀성이나 분위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요. 방의 여러 공간들을 보면서 힌트를 찾아내고 그 힌트로 탈출을 하면 되는 방식인데 독특한 그림체랑 상호작용할 때 소리도 좀 이제 되게 ASMR 같은 느낌이 들고 소름 끼치는 장면들도 가끔씩 보다 보면 긴장도 하게 되고요. 이 게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게임 내에서 풀 수 있는 퍼즐의 방식도 정말 다양해서 두뇌 플레이를 즐기는 분이라면 더더욱 재밌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은 거뜬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게임 러스티 레이크 큐브 시리즈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한 번쯤은 알려드리고 싶었던 그런 모바일 게임들이 있었는데요. 핵런이랑 라이프라인이랑 투더문이랑 카멜레온이라는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간단하고 조금 이제 시간 때우기엔 좋은 게임인데 꼭 시간을 투자해서 할 만한 게임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글화가 제대로 안 돼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게임은 진행하다가 어떤 스테이지를 클릭하면 자꾸 튕기는데 그걸 아직까지 고쳐놓지 않고 있어서 이번 모바일 명작 게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플레이해볼 만한 게임이니까요. 지루하고 할 게임 없을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꼭 플레이해봐야 할 모바일 명작 게임 2편을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바일 명작 게임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안녕!